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야, 가자! 블랙 노게 레드핑크 인양반 요새 자주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을 살려줄까요?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이 될까요? 5월에 그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죠. 레드핑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전망한 연구원을 영입을 했다. 이게 시그널일까요?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2024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법적 명확성, 규제의 명확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SEC 게리 겐슬러는 꾸준하게 지조있게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은 레드핑크, 그리고 2차 관문은 게리 겐슬러.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꼭 인지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죠. 그거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코인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는 유일하게 XRP가 법적 명확성을 띠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절반의 승리지만 승리를 했고 어쩌면 3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리플의 개떡상을 알리는 시그널, 그거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죠. XRP만 안전할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이 게리 겐슬러가 SEC가 리플만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말은 즉 비트코인과 XRP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XRP 차트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오늘 방송에서 이어가는 스토리를 잘 엮어서 XRP 차트를 봐보시면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레드핑크,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전망했던 연구원을 영입을 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 참 기사가 재밌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데이터를 또 내놨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데이터든 일단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SEC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반대로 SEC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SEC가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들 안에는 충분히 S가 내재돼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또한 스팟 ETF는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이 먼저냐 아니면 XRP가 먼저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돈의 흐름, 자본의 흐름은 항상 여러분들 비트코인 보셨겠지만 떳떳한 놈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돈들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XRP도 현물 ETF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더리움보다는 XRP가 먼저 현물 ETF를 오픈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유입시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SEC가 발표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거부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증권인지 암호화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었죠.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선물 ETF 승인과 현물 ETF 승인은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정확한 게 아니면 발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XRP가 더 빨리 스팟 ETF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암호화폐 의원들, 정치적 반발 가능성이 크다. 법적 명확성을 띠지 않는 놈을 승인을 해줬다가 그 모든 민원을 게리 겐슬러 혼자 얻어맞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비난, 비판, 어쩌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겠죠.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잘 몰라.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어쨌든 떳떳한 놈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라는 게 맞겠죠. 얼마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미 상원 의원 한 분이 또 법안을 제출을 했죠. 그 부분도 결국
법적 명확성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뜻이겠죠. 지금 게리 겐슬러가 하는 행위는 그거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문제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물어보겠죠. 도대체 뭐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판이 아직까지는 살벌하다는 겁니다. 정답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표준이 뭔지,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게 결국 지금 리플 XRP라는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 복귀가 안 된다는 거죠. 검증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게리 겐슬러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표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XRP 리플의 소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암호화폐 전체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일을 혼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현물 ETF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레이드 관련 하우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소식들이 엮어지고 있는데 XRP 가격 급등.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죠. 비트코인도 거의 7%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피트에서는 1억이지만 바이낸스에선 아직 1억이 아니다. 바이낸스 기준 76,000달러가 지금 한화 1억이다.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72,00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9,460만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XRP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꽤 붙었어요. 바이낸스로 보면 XRP 지금 가격은 946원, 그런데 어피트에서는 980원. 그리고 XRP 24시간 거래량이 거의 300%가 증가를 했다. 지금 슬슬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눈에 갑자기 펌핑을 해버린, 거의 25% 정도 상승을 해버린 XRP 리플이 눈에 띄었을 수도 있겠죠. 이름도 이쁘고 유튜브를 틀었더니 XRP를 이야기하는 곳들은 많고, 요새는 저만 이야기하나요? 워낙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리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모질이가 되고 있죠. 모질이 욕을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처먹고 있죠. 자, 어쨌든 신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띌 수도 있겠죠. 투자자 관심 확대가 반영이 됐다. SEC 소송 문제도 걸려있고, ETF도 걸려있고, IPO, 기업 공개, 나스닥, 뉴욕 증시 이슈도 걸려있고, 참 언제 떡상을 해도 언제 날아가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차트를 봐볼게요. 거의 다 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 쳐 부르고 나왔더니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 놈이 보일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자, XRP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는 이동평균선 51선이 201선을 올라타면 개떡상 할 거다 라는 시그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1선이 요놈 201선을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엘리엇 파동대로 계속 제 이야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XRP도 지금 비트코인과 같이 떡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찔끔 움직였죠. 다른 놈들 다 가는데 XRP만 가지 않고 있죠. 호재가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가지 않고 수많은 XRP 홀더들이 시장에 던지니까 그때 살짝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 골든 크로스 방금 십자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올라타겠죠. 요렇게 크로스, 그리고 개떡상을 할 수 있어요. 욕 그만 쓰시고 좀 영상에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업비트 차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건데, 비트코인은 16만 달러 간다며, 그러면 XRP는 얼마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거 궁금하시죠? 어쨌든 저의 예측이 땡큐든 노 땡큐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전문 차티스트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그냥 아주 심플한 단순한 6만 유튜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여기부터 그 전 패턴 2020년 6월부터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패턴 그대로 제가 비트코인 예측을 했었고, 그때 당시 XRP 가격은 206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206원에서 시작을 해서 올타임 하이는 아니지만 그 전 고점 2498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0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요때를 그대로 끄집어 와서 골크가 일어나고, 그 이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이 하나둘 겹치게 되면 XRP가 또 한번 그때와 같이 떡상을 투더문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갔으니까 XRP도 좀 그때 그 기분으로, 그때 그 감정으로 봄봄하니까, 노랑노랑하니까 좀 레리 핑크의 핑크처럼 활짝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 패턴에서 갔던 상승분만큼 지금 가격 체크를 해보면 이번 상승장의 상승은 스타트가 651원에서 106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XRP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7462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근데 7462원을 가면 안 되겠죠. 만원 찍고 조정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 욕을 얻어먹지 않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살짝 좀 늦게 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 전 패턴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XRP 7460원 만원 찍고 요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냥 아주 단순한 예측이에요. XRP 사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썸네일에 낚이지 마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추매하지 마세요. 불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분들은 2달러, 3달러, 1달러에서 던질 겁니다. 요거를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요하신 분들만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